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탄핵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강원 정치 지형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강원 선거 표심은 어땠는지 이송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4년 3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두 달 뒤인 5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치러졌던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두 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6명,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명이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년 뒤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지사와 18명의 시장군수 모두 보수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걸로 분석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강원 표심은 요동쳤습니다. 강원도지사와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보수가 5명, 진보가 12명, 무소속에는 2명이 당선됐습니다. 바로 전 6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보수표 15명 가운데 10명이 진보 성향으로 바뀐 겁니다. 2년 뒤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시 갑, 을 등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돌아온 탄핵 정국.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심판에 따라 이번에는 강원 표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이 가결된 12일 동안 국민의힘을 탈당한 당원이 강원도에서 4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탈당 현황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탈당한 국민의힘 당원이 전국적으로 7,745명이었고 이 가운데 강원도민은 5.8%인 453명이었습니다. 서울 탈당자 수 1,069명의 42% 수준으로 인구수에 비해 적지 않은 탈당 규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4일 이후 당원이 3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며 직원들이 해직, 해고됐고 어떤 단체는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에도 7억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았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원칙 없는 행정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 등 예산 집행과 직무 태만 등으로 창의도시센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조직이 해체되면서 1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문화재단 직원 2명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원주시가 문제 삼은 창의도시센터 관련 130여 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고 노동위원회는 문화재단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주시가 무리한 감사로 12명의 일자리를 잃게 한 잘못된 결정을 한 겁니다.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싸움을 해온 직원들은 원주시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감사 과정뿐만 아니라 추후 법적 대응에 적지 않은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로드FC가 주관한 MMA 스포츠 페스티벌은 2023년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원주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올해도 도비 포함 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극히 자체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해임 및
보조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MMA만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저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찰과 노동위원회가 무혐의,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지만 원강수 시장은 내부 감사 결과 중대한 혐의가 드러나 내린 결정이라며 12명이 일자리를 잃게 한 결정에는 문제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의원님께서 한번 소상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원주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가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 사업이고 취소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올해 보조금도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12명의 노동자, 의혹 속에 지급된 보조금 7억. 원주시 행정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개발이 공식화된 치악산 케이블카의 현황과 쟁점을 따져보는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경제성에 의문이 든다는 문제 제기부터 아카데미 극장 철거 때처럼 막무가내 행정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와 원주시가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공식화했습니다. 2032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비로봉까지 3km 안팎의 노선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원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와중에 사업이 공식화된 지 반년 만에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지금까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쟁점을 토론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물론 케이블카의 경제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케이블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대비 실제 이용객 수를 나타낸 이용률은 개장 10년을 넘어서면 뚝 떨어져서 3%대까지 내려갑니다. 수익도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국립공원 가운데 관광객이 많은 설악산조차 최대한 높게 잡은 비용 대비 편익이 0.83으로 경제성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83억밖에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즉 17억이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무적으로도 적자가 나는 사업이에요. 초기 사업 계획을 밝힐 때 400억 원이던 게 지금은 700억 원이 됐고 나아가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적절한 예산 사용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연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이야기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한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또 수기 과정이 생략됐던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연관지어 정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설명이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아카데미 극장 때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봐야 하는 실정인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본 계획과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동안 타당한 사업이 맞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횡성과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횡성과 평창의 기온이 영하 12도, 영월 영하 8도, 원주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상 1, 2도에 머물러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에 차츰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경찰의 상하수도 사업소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시장은 오늘 원주시 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다만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상하수도 사업소의 원주천 차직관로 공사와 관련해 시장 비서실 측근 업체가 하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도의회에 보증 없이 채무 보증을 2,050억 원으로 늘리고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뒤 총괄 개발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에 800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와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끈 조직위원회가 공식 해산했습니다. 해산식에는 홍보대사인 김연아를 비롯해 관계기관, 개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토크쇼에 이어 감사장 전달 등 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 9월에 출범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돼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산단이 평창기념재단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잔여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에는 서울올림픽 시설만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평창올림픽 시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시설 관리를 위해 매년 6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6위로 올라섰습니다.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수원 KT와의 홈경기에서 17점 16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거둔 오누아쿠를 필두로 강상재와 알바노가 힘을 보태면서 72대 66으로 KT를 꺾었습니다. 석점 차로 뒤진 채 3쿼터를 마쳤던 DB는 4쿼터 막판 역전에 성공한 뒤 추격을 뿌리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KCC에 이어 KT까지 잇따라 상위권 팀을 잡아낸 DB는 오늘 19일 안양 정관장과 홈경기를 펼칩니다. 영월군이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영월드 어울림센터에서 도시재생 사업 전시를 엽니다. 지난 2019년 영흥리 별총총지구를 시작으로 덕포지구와 주천지구로 이어진 문화행사와 박람회, 교류행사를 비롯해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담아 전시합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 6년의 발자취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도 마련됐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강원 라이즈 기본 계획이 이번 주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최종 제출됩니다. 계획안에는 대학과 기업 연계 시군 특성 산업 육성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강원 스타트업 허브 조성과 대학 주도형 지역 현안 해결 등 5대 프로젝트 13개 단위 과제가 담겼습니다. 강원도와 강원 라이즈 센터는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와 평가, 선정 절차를 진행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